자, 저번 시간에 여기 무슨 회로입니까?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무슨 회로에? AB가 하이 들어올 때만 제로 되는 거 무슨 게이트에? 밴드의 반대죠. 밴드의 반대니까 낸드 게이트. 낸드 게이트. 즉 네, 그죠? 요 게이트로 동작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여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렇게 출력낸 그 회로를 무슨 아웃풋이라고 그랬어요? 동영상 봤어요? 무슨 아웃풋? 인디안 마을 어구에 있는 것처럼 그 장승가 같은 걸 갖다 뭐라고 한다 했어요? 미국말로? 동영상 아예 안 봤네? 토템폴 아웃풋이라고 했죠. 토템폴 아웃풋이라고 그랬어요. 토테미즘 있죠. 미신을 있는 거. 마을 어구에 자기네들 수호신에 해당되는 동물들을 갖다 쌓아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은 게 마을 어구에 우리 장성처럼 그걸 갖다 토템폴이라고 그래. 미국에 가시면 인디안 마을 입구에 가시면 우리 장성가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토템폴. 그래서 꼭 저걸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쌓아놓은 게 꼭 토템폴처럼 보인다 이래가지고 토템폴 아웃풋이라고 그래요. 토템폴 아웃풋. 자, 그럼 이 다이오드의 역할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요게 ON이면 요게 OFF 되게 만들고 요게 OFF이면 요게 ON 되게 만들어요. 동시에 ON 되질 않아요. 예? 하나가 ON 되면 하나가 OFF 돼가지고 위쪽이 아래쪽이 ON이면 뭡니까? 이 출력이 어디에 연결됩니까? 출력이 그라운드 연결되죠. ON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스위치가 닫혔다는 거예요. 이 ON 됐다는 얘기는 스위치가 닫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출력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제로 볼테이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트랜지스터가 ON 되면 한 0.2V 정도 전압이 나옵니다. 0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상적이지가 않죠, 그죠? 실제 상황에서 한 0.2V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출력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게 0.2V 정도 나와요. 실제로는. 이상적으로는 0V가 나오는 게 맞겠죠. 0.2V. 거꾸로 이쪽이 ON 되고 이쪽이 OFF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전압이 나오겠어요? 요 VCC 전압이 요게 마찬가지로 0.2V 정도 되겠죠. 그죠? 이상적으로는 0V가 되겠죠. 0.2V 정도 걸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전압이 나오는데, 자, VCC는 항상 몇 볼트? 5V를 가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5V 정도 가해준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요 전압에서 요 전압만 빼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순방향이 되면 0.7V 정도 걸려요.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면 한 0.7V 걸려요. 에노드하고 캐소드 사이, 요 사이 전압.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전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 전압에서 요 전압 잡아먹죠. 요 전압 잡아먹죠. 그래서 뭡니까? 0.9V 정도 빠져야 되겠죠. 맞아요? 요 출력 전압 더하기 0.7V 더하기 0.2V 했을 때 요 5V가 돼야 되잖아요. 이 전압만 고려하면 되나요? 또 뭐가 있어야 돼? 요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저항이 한 135 정도 돼요. 135 정도 되니까 요 전류 곱하기 여기 저항을 곱한 게 또 전압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전압 되게 빼고 이렇게 하면 한 3.8V 정도가 출력이 나요. 빼면. 그래서 높은 전압일 때는 5V에 가까운 전압이 나오면 좋겠지만 3.8V 정도 전압이 나옵니다. 보통. 자, 그래서 이렇게 트루스 테이블처럼 이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저번 시간에 또 얘기했죠. 요걸 갖다가 아예 우리가
제거했을 때는 무슨 에러? 아웃풋이 무슨 아웃풋? 무슨 에러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동영상에 나왔죠? 무슨 아웃풋? 토템폴 아웃풋에 대해서 컬렉터를 아예 비워놨죠? 그래서 오픈 컬렉터 아웃풋이라고 그랬어요. 컬렉터가 비어있다. 저 해로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픈 컬렉터 아웃풋이다 하는 걸 갖다가 표시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호로 오픈 컬렉터 아웃풋이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심볼로 랜드 게이트죠, 그죠? IC 논리 기호로 얘기하면 오픈 컬렉터 아웃풋을 이렇게 표시하면 소위 있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소위 마크 있죠. 소위 다이아몬드 밑에 밑줄을 끄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IC 논리 기호로 오픈 컬렉터 아웃풋이라는 뜻이야. 소위가 있으면 오픈 컬렉터 아웃풋을 이렇게 기호로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오픈 컬렉터 아웃풋일 때는 우리가 기존 심볼에서는 오픈 컬렉터 아웃풋을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별을 붙여줘요. 에스트리크. 별을 붙여주든가 또는 OC, 오픈 컬렉터 약자, OC를 이렇게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거는 뭐냐면 컬렉터 축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토템폴 아웃풋이 보통은 이제 토템폴 아웃풋인데 저기다가 OC 또는 그 출력의 별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걸 아예 해로 만들 때 이 부분을 아예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여기다 VCC 전압이 안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반드시 뭘 달아주라고 그랬어요? 플랍장을 달아주라고 그랬죠. 이걸 갖고 우리가 플랍장이라고 그랬어요. 플랍 레지스터. 5V 높은 전압 쪽으로 끌어올리는 플랍장을 반드시 달아줘야 돼. 안 그러면 동작 안 해요. 그죠? 왜냐하면 저걸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해로 만들 때부터 아예 빼버리죠. 그럼 이제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장점은 요 전압을 20V, 5V가 아닌 높은 전압을 가해주게. 그래서 고전압 또는 고전력, 전력을 많이 요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공장 같은 데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전력이 많이 요하죠. 고전력을 요한다든지 또는 아주 높은 전압에서 구동해야 될 거, 릴레이 같은 거, 이런 거 구동할 때 이 오픈 컬렉터를 아주 많이 써요. 현장에서. 네, 그래서 이건 많이 쓰입니다. 오픈 컬렉터. 자, 그래서 IC 논리 기호로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 이렇게 소위 밑에 짝대기 하나 붙여놓으면 오픈 컬렉터 아웃풋을 IC 논리 기호는 저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오늘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토템폴. 예. 자, 그 다음 TTL. 이거는 뭐 약자라고 그랬어요? TTL은 트랜지스터 로직이에요. 왜 트랜지스터 로직이었어요? 이 논리를 구현하는데 뭐를 이용했어요? 트랜지스터를 이용했죠. 그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연결해서 논리를 구현해서 TTL이라고 그래요. TTL.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고학년을 가시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막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때 전부 다 TTL로 만든 소자들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해줘요. 인터페이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이제 복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출력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설명 안 했지만 무슨 출력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공부할 거는 세 번째 출력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 트라이스테이트. 트라이가 라틴어로 3란데 두 개는 뭐예요? 라틴어로 두 개는 라틴어로 바이시클, 사이클이 두 개, 바이사이클, 바이스클. 바이가 두 개란 뜻이고요. 트라이앵글, 앵글이 세 개 있으니까 뭐예요? 앵글이 하나, 둘, 셋, 세 개 있으니까 트라이앵글이에요. 삼각형이죠. 네? 그래서 트라이가 세 개란 뜻이에요. 앵글이 세 개 있다, 그죠? 트라이앵글. 라틴어에서 트라이가 3이란 뜻이니까 이걸 영어로는 3state라고 그래요. 뭐 트라이스테이트를 하고 되고 트라이가 3이란 뜻이니까 3state 뭐 영어로 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트라이스테이트 두 개가 다 통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 자, 그래서 트라이스테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로직이 제로라는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보통 그죠? 낮은 전압, 높은 전압.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Z가 뭐냐면 저항이 무한대 상태. 그래서 상태가 세 개 존재한다고 그래서 트라이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자, 저항이 무한대 상태인 출력을 내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이크로프로세서 같은 거 설계할 때 오픈 컬렉터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이 트라이스테이트는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출력에서 봤을 때, 자, 지금 우리가 토템폴 아웃풋 쓰게 되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ON이죠. 전기적으로 연결되죠. 그라운드와 연결되든가 이 출력이 그라운드에 연결되든가 아니면 뭡니까? 5V에 연결되든가, 그죠? 전기적인 상태가 로우 상태 아니면 하이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토템폴 아웃풋에서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출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멀티플 에미터라고 그랬죠. 요거 에미터가 여러 개 있네. 멀티플 에미터 하나 A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회로로 동작할까요? A하고 Y 관계가 B가 없어요. 지금 요걸 빼버렸어요. A만 있어요. 그럼 무슨 회로가 되겠어요?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죠. 두 개, 자, A에 0을 가해주면 출력이 뭐가 나요?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출력 입력에 A에 1을 가해주면 뭐가 나요? 0을 가해주면 입력에 한 개라도 0이 들어오면 출력이 1이 나오죠. 한 개라도 0이 들어오면 입력 중에 한 개라도 0이 들어오면 뭐예요? 무슨 출력이 나요? 1이 나오죠. 입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0이 들어오면 출력이 뭐가 나온다? 1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이 1이 들어오면 뭐가 나요? 출력이 0이 나오죠. 그래서 무슨 게이트? 입력이 하나밖에 없으면 나트 게이트죠. 나트 게이트. 그죠? 네, 그래서 입력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동작해요. A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동작한대요. 나트 게이트로. 됐죠? 자, 그래서 TTL에서는 기본 기능이 뭐가 기본으로 해서 복잡한 회로가 만들어지냐면, 자, TTL은 출력이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낸드 게이트로 만들어지죠. 그죠? 낸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나트 게이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TTL에서는 낸드 게이트가 유니버설 게이트. 낸드 게이트만 가지고 복잡한 회로를 만들어가요. 네? 낸드가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그랬죠. 또 유니버설 게이트가 또 뭐가 있어요? 낸드 말고 노아 게이트가 또 있었죠. 그죠? 노아 게이트는 다른 로직에서는 또 노아 게이트 회로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노아 게이트예요. 이 노아 게이트를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복잡한 회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TTL에서는
기본 회로가 이 낸드 게이트입니다. 낸드 게이트가 일단 만들어져요. 우리가 회로를 꾸미면. 나트도 낸드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TTL은 낸드 게이트가 기본 게이트입니다. 기본 게이트. 자, 이제 요거 트라이 스테이트로 갑니다. 요 회로를 갖다가 이제 요 하나를 갖다가 요 하나를 주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자, 저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일단 이거 없다 생각합시다. 빨간 부분이 없다 생각하면 아까 무슨 회로였어요? 빨간 부분이 없다 하면 그냥 어떤 회로였어요? 나트 게이트였죠. 자, 빨간 부분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일단 여기에 enable bar니까 액티브 상태가 뭐냐면 제로이죠, 그죠? 바가 있는 신호는 0일 때 액티브 신호라고 그래, 액티브 상태죠. 그 다음에 1이면 inactive 상태, 동작 안 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하이를 가해준다고 그럽시다. 하이를 가해주면 하이, 즉 1을 가해준다 얘기죠. 여기에 1을 가해주면 파란색, 여기 1을 가해주세요. 그러면 1은 여기에 회로가 여기 5V 그 다음에 1이라는 게 여기도 5V니까 여기 전압이 안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수 없죠. 적어도 여기 뭐 0.7V 이상이 걸려야만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이라고 하면 여기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없다 생각하시면 되지, 이거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죠? 아무 동작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가 들어오면 여기 5V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V, 여기 0.7V가 걸려 전류가 흐르는데 이것도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없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 enable 신호에 하이를 가해주면 회로에 아무 변화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입력 하나짜리 A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 Y를 만들어주는 그냥 무슨 게이트예요? 그냥 NOT 게이트입니다. 그죠? NOT 게이트인데 이제 요걸 갖다가 전압을 액티브 상태 0을 가해주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될까요? 0을 가해주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죠. 0을 가해주면 여기 높은 전압, 여기 낮은 전압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죠. B에 해당되는 걸 enable로 썼으니까 여기에 0을 가해줬죠. B에 해당되는데 0을 가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로우 전압이니까 여기 높은 전압에 여기 0이라는 전압 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순방향이 걸리죠. 자, 그러니까 여기 제로 전압이 어디에 가해집니까? 여기 제로 전압이 가해지겠죠. 그대로, 그죠? 여기 제로 전압이 가해지니까 트랜지스터의
0V 가야지 있으니까 요게 적어도 요거보다 0.7V 높아야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이렇게 연결하면 요게 업 됩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0V 가해줬으니까 요 0V 여기 가야지 여기 또 0V 가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업 됩니다. 그죠?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업. 자, 업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자, 이게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 0V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러니까 전류가 다 어디로 흘러요? 나트 게이트니까 나머지는 자, 여기 0V고 여기 0V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려요. 그죠?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0V죠? 여기에 0.7V 걸릴 수 없죠. 그죠? 여기 그라운드 0V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업 되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패스가 전혀 없죠.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 요 놈도 어떻게 돼? 업 되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enable bar라는 신호를 하나 집어넣어 줘 갖고 여기에 0을 가해주면 토템폴 아웃풋에 요 놈도 업 되고 요것도 업 되는 상태가 나오죠. 그죠? 두 개가 다 업 되는 상태. 출력이 아무 전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업 됐다는 거는 저항이 무한대상 스위치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요 신호를 갖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심볼로. 자, 요거 의미는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0일 때 디세이블 시키죠. 거꾸로 해야 되겠네. 자, 요렇게. 바가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1이면 요게 그냥 일반적인 나트 게이트로서 동작하죠. 1이면 이게 아무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회로에. 요 빨간 회로가 아무 동작을 안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나트 게이트로서 동작하죠. 일반적인 나트 게이트로 동작하고 여기다 0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0을 가해주면 아까 어떻게 돼서 출력이 요것도 업 되고 요것도 업 돼가지고 출력 여기서 보면 전기적으로 이쪽으로 흐를 수도 없고 이쪽으로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이 무한대졌어요. 선을 끊어놓은 상태처럼 되죠. 이게 바로 하이 임피던스 상태, Z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 상태. 이건 저항이 무한대 상태. 선을 끊어놓은 상태. 자,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스테이트 not 게이트입니다. 이건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을 가진 not 게이트인데 with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을 가진 not 게이트가 돼요. not 게이트.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아웃풋이 있는데 세 가지 아웃풋에 대해서 다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라이스테이트는 기호로서 IC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면요.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 자, 트라이스테이트는 이렇게 삼각형을 역삼각형. 요거의 기호가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트 게이트는 오늘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 전자공학과 공부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자회로를 꾸밀 때 저 세 가지 요소를 잘 이용해서 회로를 갖다 복잡한 회로로 이제 꾸며 나갑니다. 오픈 컬렉트 아웃풋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 같은 거는 자 이럴 때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을 어디다 쓰느냐면요. 보통 토템폴 아웃풋이라고 합시다. 여기 토템폴 아웃풋, 토템폴 아웃풋이 있는데 여기 일반적인 T텔입니다. 일반적인 T텔이 있을 때 요 출력하고 요 출력을 갖다가 내가 코먼을 연결하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 그냥 T텔, 일반 토템폴 아웃풋의 출력을 요거 출력하고 요 출력을 갖다가 내가 Y1, Y2가 있는데 이걸 코먼을 연결해서 Y를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회로를 저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내가 T텔 회로에 출력 두 개를 갖다 내가 코먼으로 그냥 연결해갖고 하나의 출력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회로가 동작할까요? 자, 요게 제로 볼트가 나오고 요게 하이 볼트가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여기 그라운드가 거의 0에 가깝죠. 큰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흐르겠죠. IC가 타버려요. 네? 그죠? 높은 전압에서 제로 전압인데 여기 지금 저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전류가 흘러가고 이 IC도 데미지를 입고 이 IC도 데미지를 입고 두 개 IC가 타버려요. 동작 안 하죠. 그래서 저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토템폴 아웃풋은 절대로 출력 두 개를 같이 코먼으로 연결하면 회로가 타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저렇게 연결하면 안 되죠. 토템폴 아웃풋을 저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하려면 그럼 나 이렇게 연결하고 싶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회로 같은 거, 컴퓨터 회로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쓰면 될까요? 트라이스테이트 버플스,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을 쓰는 거예요.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자, 이거 원리가 뭐죠? 만약에 EN을 1을 가해줬다. 자, 요거 이네이블 신호입니다. 이네이블 신호, 이네이블 신호. 잠깐만. 이건 그냥 같은 1로 하면 되죠. 그래서 1이면 1, 0. 그죠? 예, 그냥 이네이블 신호가 있으면 되죠. 자, 이래 놓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 1을 가하면 여기 1이 들어오고 여기 0이 들어오겠죠? 어떻게 돼요? 출력을 누구만 낼 수 있어요? 요거는 디세이블 됐죠? 그러니까 아까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이니까 저항이 무한대 상태로 갔죠. 그러니까 선이 끊어진 상태가 되죠. 누구하고 연결돼요? 이게. 요 출력하고만 연결되겠죠. 맞아요? 근데 반대로 0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0이 들어오고 여기에 1이 들어오죠. 이제는 어디가 요거는 디세이블 돼서 선이 끊어지죠. 저항이 무한대 상태가 되죠. 요거하고만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을 쓰게 되면 출력을 여러 개 콤문으로 연결해야 돼. 자,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여기 출력을 여기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 출력을 이렇게 보내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마이크로 프로세서 회로에서 저런 회로를 무슨 회로라고 그러냐면 한 개의 신호를 가지고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것 같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버스라고 그래요. 버스. 버스 그렇죠. 사람을 여러 사람 싣고
가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 하나 가지고 이 사람도 여기로 갈 수 있고 이 사람도 여기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버스가 3개 있죠.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연결해가 있는 거예요. 트라이스테이트 앞으로 써야만 여러 개, 한 개의 신호에다가 여러 개를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탑승을 시킬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다 우리가 뭘 쓰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트라이스테이트 컨트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됐어요? 오픈 컬렉터의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뭐 이 고전력, 고전압, 구동. 자, 이거 할 때 쓴다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도 버스로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버스로.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이그젬플에, 교과서에 이그젬플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자, 요 S3가 있을 때 오픈 컬렉터 아웃풋이라고 그랬죠. 오픈 컬렉터 아웃풋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풀압장을 달아줬습니다. 그죠? 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풀압장을 달아줬어요. 자, 요건 어떻게 동작할까요? 자, 요거 동작을 한번. 자, 첫 번째. 여기에 0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0을 가해주면. 0을 가해, 자, 첫 번째 케이스. 여기도 0 가해주고, 여기도 0을 가해주면, 여기 출력이 뭐가 나요? 하이가 나오겠죠? 무슨 전압? 5V죠? 5V니까 요것도 5V. 예, 그래서 여기 요 전압이 나옵니다. 그죠? 5V. 그럼 요 출력이 뭐가 돼요? 5V. 높은 전압이 들어왔으니까 또 납득이 됐으니까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0 들어왔으니까 하이가 나왔죠. 여기 하이가 들어왔으니까 요거 또 인버터를 거쳤으니까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죠? 1에 인버터 됐으니까. 그래서 0이.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0일 때 이렇게 되는데 한 개라도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만약에 요거는 0을 그대로 가해주고 요걸 1로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0이 나왔으니까 요 출력이 뭐가 돼요? 1이 되죠. 여기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1을 가해줬으니까 0이 되겠죠. 0하고 1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그라운드야. 1. 무슨 전압이 나올까요? 저 크로스 포인트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그라운드 있어요. 이 그라운드 있는 높은 전압을 그라운드에 갖다 댔어요. 어떻게 돼요? 합선이 되죠. 합선되면서 무슨 전압이 돼요? 그라운드 전압이 돼버리죠. 합선이 되면서. 예, 그래서 0하고 이 출력에서는 0하고 1하고 이렇게 1을 해주더라도 요 그라운드의 이놈이 그냥 빨리 들어가죠. 그라운드하고 1하고 싸우면 그라운드 전압이 나오죠. 1이라는 전압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A, B 입력 중에 한 개라도 1이 들어오면 이렇게 한 개라도 1이 들어오면 두 개 다 1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무슨 전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요 전압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그래서 여기 제로가 되니까 요거 인버전을 거치니까 뭐가 되겠어요? 네, 1, 1, 1 이렇게 되죠. 오픈 컬렉터를 연결해서도 이렇게 합선시켜도 돼요. 합선시키게 되면 저거 두 개가 평정을 해야 어떤 전압이? 제로 전압이 평정을 하죠. 우리가 그라운드가 뭐인가 아까 전기에서는 거의 마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마에.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그라운드가. 그러다 보니까 0하고 1하고 싸우면 0이라는 전압이 나온다. 그죠? 1이라는 전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0이라는 전압이 나오니까 나트 게이트 다시 거치니까 1이 나오죠. 1.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버스로서 이제 쓰는 건데요. 자, 왜 버스로서 쓸 수 있냐면요. 자, 이 AB 신호가 경보 신호라고 했어요. 경보. 이거, 여기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파이어.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신호고, 요거는 가스가, 고압가스가 리크되는 거, 새는 거. 고압가스 새는 이거 완전 위험한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보내주는 거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뭐냐면 얼람입니다. 얼람. 어떻게 돼요? 저 두 개 상태 중에 한 개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얼람이 어떻게 돼요? 두 개 중에 이게 발생하든 이게 발생하든 이게 발생하든 뭡니까? 얼람을 울려주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 신호 가지고 요거에 대한 것도 보내주고 요거에 대한 것도 보내주는 걸 이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개 라인에 여러 개 신호를 같이 동시에 보내주는 걸 갖다 버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픈 컬렉터 아웃풋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머전시 신호를 갖다가 한 개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알려줄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버스, 이것도 일종의 버스죠. 그래서 버스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회로에 여러분들 아직 공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이거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인터럽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럽트 소스가 한 200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 200개 중에 하여튼 인터럽트 한 개라도 발생하면 마이크로프로세서한테 인터럽트를 알려주는 이 신호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뭡니까? 이머전시 같은 거, 긴급 사태를 알려줄 때 오픈 컬렉터 아웃풋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저항값을 내가 얼마로 달아줘야 되는가? 이거 이제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요.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플랍 저항을 내가 계산해서 달아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 이그젠플이 이제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